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그리고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통과가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정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탄핵 정국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를 하지 못했다라는 외신들의 의견입니다. 더 중요한 이번 상증세, 상속 증여세 완화에 대한 법안은 기각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성장, 왜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또 탄핵, 하야, 뭐 어떤 부분이 됐던지 간에 이 전국이 마무리가 되게 될 텐데 마무리뿐이 아니라 2025년, 내년, 그 후년 앞으로의 경제 성장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상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가 됐고요. 다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금투세뿐 아니라 상속세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넘지 못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부자 감세를 핑계로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치시키는데 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사실 과거의 부자와 지금의 부자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의 부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부자는 한 1억 원 상속세 자체가 뭐 10년 전, 20년 전 법안이기 때문에 요 당시에 50%와 요 당시 50%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 33.7%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경영 안정성을 저해를 한다라는 건데 과세를 한다, 상속세를 매긴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서상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율이 OECD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38개국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주식 한마디로 기업의 상속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60%가 나오는데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균치까지는 낮추자, 40%까지는 낮추자가 이 법안의 골자였고, 이게 분명히 경쟁력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결국 기업 CEO의 목적 중에 하나,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도 있겠지만 만들어 놓은 이 기업을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CEO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속세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5년 투자 계획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말을 지나가면서 25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5년에 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올해보다 증가하겠다라고 말했던 기업이 12%밖에 되지 않고요. 올해보다 감소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업은 30%입니다. 자, 올해 비슷하게 간다는 게 이제 60% 가량의 기업들인데 비슷하게 간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투자를 더 해야 말 그대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대로 가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내년에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사유로는 2025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국내 투자 환경 악화, 내수시장 위축 전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상증세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 가장 중요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암초를 만나게 된 거죠. 투자가 더 줄면 줄었지 사실 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장의 내수 시장은 좋아지기 때문에 내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겠지만
수출,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징세 폐지는 분명히 좀 폐지는 아니고 통과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좀 뼈아프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이 예산안이 더더욱 이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4천억 가량이 들어가고요.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게 7천억 가량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내수 시장을 잠깐 살리는 데는 좋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외국 기업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돈을 살포한다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뭐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 세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장의 지원금이 그래도 용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앞으로 AI 산업 시대로 갈 때 트럼프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 말고 석유화학 산업을 밀어준다. 그리고 원전의 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원전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돈을 푼다. 이거 외국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투자자가 봤을 때 외국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얘네 진짜 힘들구나. 얘네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국가 신용 하락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를 국채를 넣었을 때 국채를 받을 확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자,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 우리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아니죠. 돈이 있는데도 내수 시장에 이렇게 돈을 살포하면 얘네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얘네들 지금 탄핵 때문에 힘들다. 계엄령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국가 신용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왔고요. 작년에 예산안을 좀 보게 되면 작년에도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 건전 재정이다라는 평가를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은 투자를 했거든요. 지원금 살포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산업군의 뭐 2차 전지가 됐던 뭐가 됐던 올해는 원전이 있고 뭐 반도체 산업이 됐던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방어할 수 있게 건전 재정이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피치에서 국제 신용 평가사입니다. 굉장히 신용도가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 예산안 당연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씻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지금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하는 시즌입니다. 매출 12조 원이 나왔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2나노 공정 이제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고요. 이거 미국의 공장 짓습니다. 미국 공장 짓고 어디로 들어가냐?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없이 대만은 TSMC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거든요. 지원 없이 이나노 공정 쉽지 않고요. 따라가기 쉽지 않고요. 파운더리 2위 자리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엔비디아 쪽에 2025년에 납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건하게 TSMC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물론 HBM은 파운드리랑은 별로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2025년에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 공급처를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에서 상증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과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또 징역을 보내는 게 아닌가에 대한 또 우려감이 또 생기는데 자, 오너 리스크가 또 생기게 되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연금도 굉장히 지금 힘든 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번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 합병건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정안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건부 찬성, 기권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그리고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되는 이 의사결정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표를 던졌다? 이건 지금 하도 욕을 먹으니까 '아 나 욕 먹기 싫어.' 사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물론 사실상 반대긴 합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낮으면 기권하겠다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통과가 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찬성 반대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연금도 뭐 기업 입장이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왜냐? 이번에 국민연금 20조 원이 투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뭐 국내든 뭐 해외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을 낸 만큼 못 받는다, 아예 못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RP 그리고 현금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의 앞길을 가지고 베팅을 해서 도박을 한다, 나라를 살린다, 이거 분명히 욕먹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대한민국이 성장을 성공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을 때는 모자랐던 그 자금을 충당하게 되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내수를 위한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데가 주식 시장이니까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강제로 투자를 해버리게 된 거니까 이번 상증세 완화 날라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투세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걸로는 과연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한 이 그리고 투자할 예정인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코스닥은 바닥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 유입이 그래도 좀 감소하고 이탈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예산안 확정과 그래도 내수 시장 안정세를 통해서 뭐 또 다른 경기 역행이 아니라 그래도 낮게나마 경기에 동행하는 흐름으로도 분명히 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모든 정책이 100% 이렇게 된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녹록지 않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내수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거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건지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중요시 생각하는 건지 경제 방향성 문제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남은 상황 좀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고 어쨌든 결정이 된 만큼 2025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좀 대한민국 경제가 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투자 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주식 공부방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 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으로 11,482분과 함께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이고요. 1668에 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뭔데 여기서 일개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문역으로서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난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플리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요. 좋은 흐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또 공격적으로 많이 공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상황,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가 기업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참에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거든요. 요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장이 하루 아침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제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1668-5284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내선 전화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